잿빛 구름이 낮게 들이운 가을날 오후, 서울의 심장부인 경복궁은 고즈넉함과 활기가 묘하게 뒤섞인 공기를 품고 있었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궁궐의 돌담과 기와지붕은 차분한 위엄을 뽐냈고, 그 사이를 오가는 형형색색의 관광객들은 살아있는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단풍이 곱게 물든 나무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수렁거리며 낮은 속삭임을 나누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마저 이곳에서는 아득한 배경음처럼 느껴졌다. 김민주는 흥례문을 지나 영제결을 건너며 가슴 벅참을 느꼈다. 29 조선시대 건축사를 연구하는 박사과정생인 그녀에게 경복궁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었다. 책과 논문 속에서만 보았던 공간을 직접 밟고 만지고 숨쉬는 것은 경건한 순례와도 같았다. 특히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화려하면서도 기품 있는 단청이었다. 빛바랜 세월 속에서도 여전히 고유의 색과 문양을 간직한 단청은 침묵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했다. 카메라 앵글을 조절하며 근정전 회랑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민주는 회랑 기둥 상부의 포 구조와 용머리 장식에 시선을 빼앗겼다. 섬세한 조각과 강렬한 색채의 조화, 논문 주제와 직결된 부분이기도 했다. 그녀는 주변의 관광객 통제선이 희미하게 그어져 있다는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 오직 학문적 호기심과 예술적 아름다움에 대한 경탄만이 그녀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었다. 더 가까이, 조금만 더 자세히 보고 싶다는 열망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금지된 영역 안으로 들어섰다. 셔터를 누르려던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거기! 당장 나오시오! 화들짝 놀란 민준이 뒤를 돌아보았다. 붉은색 군복과 검은색 익선관, 위험 있는 등채를 든 수문장이 매서운 눈초리로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권위가 뒤섞여 있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민준에게 쏠렸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민준은 황급히 뒤로 물러섰다. 죄송합니다. 미처 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수문장의 표정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민준의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180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민준은 저절로 어깨를 움츠렸다. 그의 이름은 박진우. 수문장이라는 직책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 만큼 규칙을 어기는 이들에 대한 혐오감도 강했다. 특히 그는 역사를 가볍게 여기거나 그저 인증샷이나 남기러 오는 듯한 젊은이들을 경멸했다. 선을 보지 못했다고? 여기 이렇게 떡하니 그어져 있는데? 박수문장은 등채로 바닥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목소리는 주변의 소음을 압도할 만큼 컸고 사람들은 더욱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난 듯 몰려들기 시작했다. 민주는 당혹감과 수치심에 얼굴을 들 수 없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기 단청의 정신이 팔려서? 단청? 당신 같은 사람들이 단청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러시오? 그저 예쁘니까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려는 것 아니오? 박수문장의 말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는 민준의 옷차림과 젊은 외모를 훑어보며 멋대로 그녀를 판단하고 있었다. 편안한 운동화에 백팩, 그리고 전문가용 카메라. 그의 눈에는 그저 놀러온 젊은 여자애로 보였을 것이다. 민준의 마음에 작은 반발심이 고개를 들었다. 사과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모욕을 당할 이유는 없었다. 제가 단청에 대해 알든 모르든 그게 지금 선생님께서 제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사과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그녀의 예상치 못한 반박에 박수문장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감히 일개 관광객이, 그것도 젊은 여자가 자신에게 가르치려 든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이것 보시오. 잘못을 했으면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어디서 말대꾸야?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이 훼손되는 거란 말이오. 기본적인 예의도, 역사에 대한 존중도 없는 사람들. 그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고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몇몇은 동정의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고 몇몇은 박수문장의 위엄에 압도되어 고개를 끄덕였다. 한 무리의 교복 입은 학생들이 킥킥거리며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민주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굴욕감을 느꼈다.
이곳은 그녀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공간이었다. 누구보다 이 공간의 가치를 잘 안다고 자부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역사를 모독하는 무례한 관광객으로 낙인 찍히고 있었다. 박수문장의 고압적인 태도는 계속되었다. 그는 마치 재판관이라도 된 듯 민준의 죄를 하나하나 열거하며 그녀를 몰아붙였다. 그의 말에는 사실과 다른 왜곡과 과장이 섞여 있었지만 흥분한 군중 속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끼어들 틈은 없어 보였다. 당신 이름이 뭐요? 신분증 좀 봅시다. 이런 비협조적인 태도는 그냥 넘어갈 수 없소. 경위를 확실히 기록하고 필요하다면 문화재청에 보고해야겠소. 그는 민준에게 손을 내밀며 윽박질렀다. 민준은 불쾌감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다.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다. 하지만 동시에 이 부당한 상황에 그대로 굴복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는 백팩에서 학생증을 꺼내는 대신 작은 수첩과 펜을 꺼내들었다. 선생님, 선생님의 성함과 직책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선생님께서 저에게 적용하시는 규정의 정확한 명칭과 근거 조항을 알려주시겠습니까? 민준의 예상치 못한 대응에 박수문장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했다. 그는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더욱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 나를 신문하는 거요? 당신이 뭘 믿고 이렇게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내 지시에 따라야 하오. 저는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어떤 규정을 위반했고 그에 따라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명확히 알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태도가 과연 공무를 집행하는 분으로서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아까부터 저의 외모나 나이를 근거로 예단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에 무언가를 적으며 또박또박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논리와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주변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킥킥거리던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잦아들었고 동정의 눈빛을 보내던 이들은 이제 흥미롭게 상황을 지켜보았다.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한 노신사가 조용히 민준의 옆으로 다가와 섰다. 박수문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았다고 느꼈다. 그는 민준의 손에 들린 수첩을 낚아채려 했지만 민준은 재빨리 손을 뒤로 뺐다. 이것 봐라. 정말 구제불능이군. 좋아. 당신 뜻대로 해주지. 내 이름은 박진우고 여기 경복궁 수문장이다. 당신은 지금 문화재보호법 제6조와 경복궁 관람규정 제 YY항을 위반했소. 이제 만족하시오? 자, 이제 신분증 내놓으시오. 그는 거의 소리를 지르듯 말했다. 하지만 민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박진우 수문장님, 문화재보호법 제6조는 고의로 문화재를 훼손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의가 아니었으며 훼손할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복궁 관람 규정 YY항은 통제선 준수에 관한 내용인데 제가 선을 넘은 것은 사실이지만 즉시 시정했고 그 정도의 위반으로 신분증을 요구하고 문화재청에 보고 운운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근정전 용마루 위의 잡상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화마를 막기 위한 주술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설명은 민주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다. 잡상이 화마를 막는다는 설도 있지만 학계에서는 주로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궁궐의 위엄을 높이기 위한 장식적 요소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근정전의 잡상은 삼장법사와 손오공 일행을 형상화한 것으로 서유기 고사를 차용한 것입니다. 이를 단순히 주술적 의미로만 설명하는 것은 다소 단편적인 해석일 수 있습니다. 순간 주변의 정적이 흘렀다. 박수문장은 물론 구경하던 사람들 모두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전문적인 용어와 역사적 지식은 그녀가 단순히 사진이나 찍으러 온 관광객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박수문장의 얼굴은 이제 붉은색을 넘어 거의 자줏빛에 가까워졌다. 지적 허영심이 강했던 그는 자신의 얕은 지식이 젊은 여자에게 공개적으로 지적당했다는 사실에 극도의 모욕감을 느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요? 박수문장은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마저 어렸다. 민주는 침착하게 백팩에서 학생증을 꺼내 그에게 보여주었다.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조선시대 건축사를 전공하고 있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논문 자료 조사를 위해 경복궁을 찾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부주의했던 점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대응 방식과 편견의 찬 발언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학생증에 찍힌 민준의 사진과 소속, 그리고 전공을 확인한 박수문장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무지한 관광객으로 몰아붙일 수는 없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명백히 박수문장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아까 민준의 옆에 섰던 노신사가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다. 박수문장, 이 젊은 학생 말이 맞는 것 같구먼. 아무리 규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이 있지. 더군다나 이렇게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학생에게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보기 좋지 않구려. 노신사의 점잖지만 무게 있는 지적에 박수문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하고 자신의 체면을 지켜야 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때 마침 순찰 중이던 문화재청 소속의 한 직원이 이 소란을 목격하고 다가왔다. 그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최 과장이었다.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박수문장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최 과장은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박수문장은 구원이라도 만난 듯 최 과장에게 다가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다. 최 과장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이 관광객이 규정을 어기고 통제구역에 들어왔는데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계속해서 제 지시에 불응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민준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사실을 왜곡했다. 민준은 기가 막혔지만 흥분하지 않고 조용히 최 과장에게 고개를 숙였다. 과장님,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부주의로 선을 넘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즉시 사과하고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박수문장님께서는 저를 무례한 관광객으로 취급하며 모욕적인 발언과 함께 과도한 조치를 취하려 하셨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뿐입니다. 최 과장은 박수문장과 민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번갈아 살피며 상황을 빠르게 판단했다. 그는 박수문장의 평소 성격과 업무 스타일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그는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일단 양쪽 말씀을 다 들어봐야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시니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저쪽 사무실로 잠시 가셔서 이야기하시지요. 김민준 학생, 괜찮으시겠습니까?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 상황이 공정하게 해결되기를 바랐다. 박수문장은 마지못해 최 과장의 제안을 따랐다. 아까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던 학생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최 과장에게 다가왔다. 과장님, 제가 아까부터 상황을 촬영했는데요. 혹시 필요하시면. 최 과장은 학생에게 고맙다는 눈빛을 보내며 말했다. 그래, 고맙구나. 혹시 필요하면 연락하마. 사무실로 가는 길, 민준의 마음은 복잡했다. 굴욕감과 분노는 가라앉았지만 씁쓸함이 밀려왔다. 가장 사랑하는 공간에서 겪은 불쾌한 경험이었다. 그녀는 단지 규칙을 어긴 관광객이 아니라 역사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연구자로서 이곳에 온 것이었다. 하지만 제복을 입은 권위 앞에서 그녀의 진심은 쉽게 무시당했다. 그녀는 생각했다. 진정한 권위란 무엇일까? 단순히 직책이나 제복에서 나오는 것일까? 아니면 지식과 이해,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사무실에 도착하자 최 과장은 민준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며 차분히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박수문장의 보고와 민준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학생의 영상도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준의 전문적인 지식과 침착한 태도에 놀라는 듯했다. 최 과장은 민준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은 후 박수문장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엄격해져 있었다. 박수문장님, 김민준 학생의 말과 주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일은 박수문장님의 대응이 다소 과했다고 판단됩니다. 규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수문장님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관람객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편견을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김민준 학생은 우리 역사를 깊이 연구하는 미래의 학자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오히려 도움을 드리고 격려해야 할 우리가 오히려 상처를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최 과장의 지적에 박수문장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억울함이 남아있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하고 싶었지만 최 과장의 단호한 눈빛 앞에서 입을 열지 못했다. 경복궁은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현장입니다. 이곳을 찾는 모든 분들이 좋은 기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우리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박수문장님께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관람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김민준 학생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십시오. 박수문장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듯했다. 하지만 최 과장의 시선은 그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는 마지못해 민준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제가 좀 과했습니다. 그의 사과는 마지못해 하는 것이었지만 민준은 그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감정을 소모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최 과장은 민준에게 다시 한번 미안함을 표하며 앞으로 연구 활동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화재청에 연락하라고 말했다. 그는 민준의 깊은 지식에 감탄하며 그녀의 논문이 완성되면 꼭 읽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뜻밖의 격려에 민준의 마음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사무실을 나와 다시 궁궐의 햇살 아래 서자 민준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불쾌했던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 사건이었다. 그녀는 굳게 닫힌 근정전의 문을 바라보았다. 저 문 안에선 수많은 왕들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그 권력 역시 백성의 존경과 지지를 얻지 못했을 때는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하물며 작은 제복에서 나오는 권위랴. 민주는 아까 자신이 자세히 보려 했던 단청을 다시 한번 올려다보았다. 수백 년의 비바람을 견뎌낸 그 고고한 아름다움은 방금 전에 소란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역사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규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과 가치를 이해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열린 마음과 존중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카메라를 다시 고쳐 매었다. 오늘 겪은 일 때문에 연구를 멈출 수는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더욱 깊이, 더욱 열심히 연구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편견과 오만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역사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발걸음을 옮겨 경회루 쪽으로 향하는 민준의 눈빛은 이전보다 한층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연못에 비친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렀고 그 아래 유유히 떠있는 경회루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그녀는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의 카메라 렌즈는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만을 담는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역사의 숨결과 그것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그녀가 얻은 작지만 소중한 깨달음이 함께 담겨 있었다. 며칠 후 민주는 학교 도서관에서 논문 자료를 찾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스마트폰으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낯선 번호였다. 메시지에는 짧은 글과 함께 링크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학생. 저는 며칠 전 경복궁에서 영상을 찍었던 학생입니다. 그때 일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 사실과 다르게 김민준 학생이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찍었던 영상을 올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링크 보내드립니다. 민준은 떨리는 마음으로 링크를 클릭했다. 그곳에는 경복궁 무개념녀 vs 개념 수문장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었다.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편집한 사진과 함께 민준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아래 그 학생이 올린 영상이 재생되자 분위기는 반전되기 시작했다. Current Part Characters 3탱과 웹 67 Total Characters 1000 헤이즈녀히. 영상의 시작은 박수문장이 민준에게 고함을 치는 장면이었다. 그리고 민준이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 그녀의 역사적 지식이 드러나는 부분, 최 과장이 등장하여 상황을 수습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특히 영상에는 박수문장의 편견 섞인 발언과 민준의 논리적인 반박이 명확하게 대비되어 나타났다. 영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헐, 처음에 제목만 보고 여자 욕했는데 영상 보니 완전 다르네. 수문장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편견에 차서 말해도 되는 건가?
저 학생 진짜 침착하다. 역사 지식 대박. 나도 저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싶다. 저런 게 진짜 걸크러시지. 김민준 학생 멋지다. 문화재청은 저 수문장 징계해야 하는 거 아님? 댓글 여론은 순식간에 민준을 옹호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처음 글을 올렸던 사람은 글을 삭제하고 사라졌고 그 학생이 올린 영상은 여러 커뮤니티로 퍼져나가며 화제가 되었다. 민준은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댓글을 보며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다. 혼자 외롭게 싸운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진실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영상을 올려준 학생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다. 학생은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다.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저도 역사에 관심이 많은데 민준님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저도 나중에 민준님처럼 멋진 역사 연구자가 되고 싶어요. 학생의 메시지는 민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연구가 단순히 책상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며칠 뒤 민준은 문화재청 최 과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는 경복궁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며 박 수문장은 정식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수문장 및 안내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관람객 응대 및 인권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알려주었다. 또한 민준의 제안을 받아들여 경복궁 내 일부 설명 문구를 수정하고 심화 해설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준 학생의 용기 있는 문제 제기와 깊은 지식 덕분에 저희도 많은 것을 배우고 개선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최 과장의 진심 어린 말에 민준은 그동안의 앙금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의 작은 목소리가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 후로도 민준은 꾸준히 경복궁을 찾았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연구자의 시선만이 아니라 이곳을 더 나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애정 어린 시선으로 궁궐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녀는 가끔 박수문장을 마주치기도 했다. 그는 더 이상 이전처럼 거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민준을 보면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다. 그가 진심으로 반성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는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민준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유산과 소통, 권위주의적 해설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작은 논문을 발표했고 이는 학계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청의 아름다움에만 매료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 단청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공간을 둘러싼 다양한 권력과 담론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천착하게 되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민준은 다시 경복궁을 찾았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고 햇살은 따스했다. 그녀는 흥내문 앞에서 수문장 교대 의식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절도 있는 동작과 위험 있는 모습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들을 바라보는 민준의 시선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제복 뒤에 숨겨진 개개인의 얼굴을 그리고 그들이 가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했다. 교대 의식이 끝나고 새로운 수문장이 자리를 잡았다. 그는 근엄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길을 묻는 한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친절하게 방향을 알려주었다. 그 모습을 본 민준의 입가에도 작은 미소가 번졌다. 어쩌면 진정한 권위란 높은 곳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와 기꺼이 소통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민준은 카메라를 들어 그 평화로운 풍경을 담았다. 그녀의 렌즈 속에는 이제 붉은 제복의 위엄과 함께 따뜻한 인간미가 공존하는 경복궁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연구는 그리고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김민준은 박사 학위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한 대학의 문화재 관련 학과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그녀는 열정적이고 깊이 있는 강의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특히 그녀의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 역사라는 수업은 매 학기 수강 신청 경쟁이 치열했다. 그녀는 학생들을 데리고 직접 고궁이나 박물관을 찾아다니며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생생한 역사를 가르쳤다. 어느 화창한 봄날 민준은 학생들과 함께 경복궁을 찾았다. 몇 년 전 그녀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안겨주었던 바로 그곳이었다. 궁궐은 여전했지만
몇 가지 변화가 눈에 띄었다. 안내 표지판은 훨씬 더 친절하고 자세해졌고 외국어 안내 서비스도 다양해졌다. 특히 심화 해설 프로그램은 큰 인기를 끌고 있었다. 민준이 학생들에게 근정전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때였다. 한 부리의 수문장들이 절도 있는 걸음으로 다가왔다. 수문장 교대 의식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환호성을 질렀다.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학생들을 인솔하여 관람하기 좋은 곳으로 이동했다. 교대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민준의 시선은 한 수문장에게 머물렀다. 그는 젊고 늠름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이전에 박 수문장에게서 느껴졌던 거만함 대신 진지함과 책임감이 느껴졌다. 그는 위험을 잃지 않으면서도 관람객들을 향해 부드러운 시선을 보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의식이 끝나고 민주는 학생들에게 수문장 제도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때 아까 민준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젊은 수문장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혹시 김민준 교수님이 아니십니까? 민준은 조금 놀라며 그를 바라보았다. 네, 맞습니다만 저를 아십니까? 젊은 수문장은 익선관을 고쳤으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네, 교수님. 저는 몇 년 전 교수님께서 경복궁에서 겪으셨던 일을 인터넷 영상으로 보았던 학생입니다. 그때 교수님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역사를 사랑하고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제복이 주는 무게감 때문에 관람객들을 딱딱하게 대하거나 편견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영상을 보고 크게 반성했습니다. 진정으로 역사를 지키는 것은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그 가치를 알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저는 그때 교수님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수문장이 된다면 교수님처럼 깊은 지식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겠다고. 교수님 덕분에 저는 더 나은 수문장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직접 뵙고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민주는 예상치 못한 만남과 고백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몇 년 전에 그 불쾌했던 사건이 이렇게 한 젊은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놀랍고 감사했다. 그녀는 젊은 수문장의 손을 꼭 잡았다.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저 역시 그날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수문장님처럼 훌륭한 분께서 우리 궁궐을 지켜주고 계시니 정말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역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준의 학생들은 존경과 감탄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수님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를 바꾸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민주는 몇 년 전 경복궁을 나서며 느꼈던 감정을 다시 떠올렸다. 씁쓸함 대신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희망과 감사가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역사는 과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손으로 끊임없이 새롭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역사를 만드는 것은 거대한 사건이나 위대한 영웅만이 아니라 때로는 불의에 맞서는 작은 용기, 진실을 향한 열정, 그리고 타인에 대한 따뜻한 이해와 공감이라는 것을. 민주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빌딩 숲 사이로 보이는 고궁의 지붕들이 유난히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글을 쓸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역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기를 소망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이제 더욱 힘차고 자신감 넘쳤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이야기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의 강의와 연구 활동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그녀가 발표한 논문은 여러 학술지에 인용되었고 대중을 위한 역사 강연 요청도 쇄도했다. 민주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녀는 항상 소통과 공감을 강조했다. 역사는 결코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질문을 던지는 존재라고 믿었다. 어느 날 그녀는 문화재청으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다. 경복궁 수문장 및 안내 직원들을 위한 역사 소통 및 인권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의 자문 및 특별 강연을 맡아달라는 것이었다. 몇 년 전 사건의 당사자였던 그녀에게 이 제안은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수락하기로 결심했다. 과거의 상처를 외면하기보다 그것을 긍정적인 변화의 계기로 만드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강연 당일 민주는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경복궁 교육장으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제복을 입은 수문장들과 안내 직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몇 년 전 자신에게 호의를 보였던 젊은 수문장도 있었고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박진우 전 수문장. 그는 이후 다른 부서로 옮겼다의 모습도 보였다. 민주는 연단에 서서 차분하게 강연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경복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몇 년 전 이곳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녀는 누구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권위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했다. 제복이나 직책이 주는 권위가 아니라 지식과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진정한 권위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문화유산을 대하는 다양한 시각과 관람객들이 가진 각기 다른 배경을 이해하는 인권 감수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은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역사, 그리고 그 정신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가치를 지키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존중해야 합니다. 제복은 우리에게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강연장은 숙연해졌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박진우 전 수문장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김민준 교수님, 몇 년 전 제가 교수님께 큰 무례를 범했습니다. 당시에는 제 자존심과 편협한 생각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교수님의 글과 활동을 지켜보면서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오늘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며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뉘우침의 빛이 어려 있었다. 민주는 그의 사과를 보며 복잡했던 마음이 완전히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연단에서 내려와 그의 손을 잡았다.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우 선생님,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그 순간 강연장에는 따뜻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과거의 갈등이 화해와 이해로 승화되는 순간이었다. 민주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이 자리에 서기로 한 것이 얼마나 잘한 결정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민주는 경복궁과 더욱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녀는 문화재청의 비상임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경복궁뿐만 아니라 다른 고궁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안에 참여했다. 그녀의 제안들은 현장의 목소리와 학문적 깊이를 모두 담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민주는 중견학자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그녀는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에 매진하며 대중과 소통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Current Part Characters 3.77 Total Characters T78847 어느 밝은 가을날 민주는 외국학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오랜 친구이자 저명한 역사학자인 제임스 교수를 안내하여 경복궁을 찾았다. 제임스 교수는 한국 문화, 특히 조선 왕조의 역사와 건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민준, 정말 놀랍군요. 책으로만 보던 경복궁을 직접 보니 그 웅장함과 섬세함에 압도당하는 기분입니다. 특히 이 단청의 색감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제임스 교수는 연신 감탄사를 터뜨리며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옆에서 궁궐의 역사와 건축 양식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녀의 설명에는 깊은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부심이 묻어났다. 그들이 근정전 회랑을 거닐고 있을 때였다.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다 약간의 소란을 일으켰다. 몇 년 전 민준이 겪었던 상황과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될 뻔한 순간이었다. 그때 근처에 있던 한 수문장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몇 년 전 민준에게 감사를 표했던 바로 그 젊은 수문장이었다. 그는 이제 제법 베테랑다운 풍모를 갖추고 있었다. 그는 소란을 피우는 관광객들에게 다가가 위압적인 태도가 아닌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관람객 여러분, 잠시만 주목해 주십시오. 경복궁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여 즐거운 관람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촬영은 이쪽에서 하시면 더 멋진 배경으로 찍으실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제지하는 것을 넘어 대안을 제시하며 부드럽게 상황을 중재했다. 그의 차분하고 친절한 태도에 관광객들은 이내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그의 안내에 따랐다. 소라는 순식간에 가라앉았고 다시 평화로운 분위기가 찾아왔다. 제임스 교수는 그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며 민준에게 물었다. 민준, 방금 저 수문장의 대응 방식이 매우 인상적이군요. 엄격한 규율을 지키면서도 매우 유연하고 친절합니다. 런던의 왕실 근위병들은 보통 저렇게 친절하지 않은데 말이죠.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 역시 저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임스. 몇 년 전만 해도 이곳의 분위기는 조금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이제 이곳은 진정한 의미의 소통하는 역사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제복이 상징하는 권위는 여전하지만 그 권위는 이제 억압이 아닌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행사되고 있죠. 그때 그 수문장이 민준과 제임스 교수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김민준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리고 귀한 손님께서도 경복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는 제임스 교수에게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고 제임스 교수는 놀라움과 반가움을 표했다. 오, 저를 아시는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어를 아주 잘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경복궁을 찾는 모든 분들과 더 잘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혹시 궁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사람은 잠시 동안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제임스 교수는 수문장의 깊은 역사 지식과 열린 태도에 큰 감명을 받았다. 그는 민준에게 한국은 정말 멋진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훌륭한 사람들을 가지고 있군요라고 속삭였다. 제임스 교수를 배웅하고 혼자 남은 민준은 다시 한번 궁궐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해질녘의 햇살이 근정전 지붕 위로 부서지며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그녀는 몇 년 전 이곳에서 느꼈던 굴욕감과 분노 그리고 작은 승리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 모든 경험들이 모여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편견이나 오만에 쉽게 상처받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지식과 신념을 믿었고 무엇보다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으며 살아 숨쉰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왕이나 영웅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라는 것을. 민주는 깊은 만족감과 함께 경복궁의 정문을 나섰다. 그녀의 앞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연구 과제들과 가르쳐야 할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희망찼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역사 연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역사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살아있는 역사의 증인이자 전달자였다. 서울의 밤거리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민주는 그 불빛 속으로 힘차게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리고 경복궁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김민준 교수는 국내외에서 존경받는 역사학자이자 문화유산 전문가가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학자를 넘어 우리 문화유산을 대하는 새로운 관점과 태도를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다.
그녀가 쓴 책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녀의 강연은 항상 만석을 이루었다. 어느덧 정년을 앞둔 최 과장은 문화재청장으로 승진하여 민준과 함께 한국문화유산의 보존과 세계화에 힘쓰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그는 종종 사석에서 민준에게 김 교수님 덕분에 우리 문화재 행정이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때 경복궁에서 김 교수님을 만난 것은 제게도 큰 행운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곤 했다. 경복궁에서 민준에게 용기를 주었던 젊은 수문장은 수문장들의 리더가 되어 후배들에게 지식과 경험뿐만 아니라 소통과 존중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멘토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다. 경복궁은 이제 국내외 관광객들이 가장 사랑하는 명소 중 하나가 되었으며 특히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친절하고 전문적인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렇다면 박진우 전 수문장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징계를 받은 후 한동안 깊은 좌절감과 자책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민준의 강연과 그 이후의 변화들을 지켜보며 자신 역시 변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는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시 역사 공부를 시작했고 특히 자신이 부족했던 인문학적 소양과 소통 능력 함양에 힘썼다. 그는 문화재청 내의 작은 자료실에서 묵묵히 일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헌신했다. 어느 날 경복궁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세계 문화유산과 소통이라는 주제의 국제 컨퍼런스였다. 이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자로 김민준 교수가 초청되었다. 그녀는 수많은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유산이 어떻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연설했다. 그녀의 연설은 큰 감동과 박수를 받았다. 연설이 끝나고 휴식 시간, 민주는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 경회로 연못가로 나왔다. 그곳에는 한 노인이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다. 익숙한 뒷모습에 민준이 다가가자 노인이 천천히 돌아보았다. 박진우 씨였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졌지만 그의 눈빛은 놀랍도록 평온하고 깊어져 있었다. 교수님, 오늘 연설 정말 훌륭했습니다.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가 먼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민준 역시 반갑게 화답했다. 박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같은 뜻깊은 행사에 제가 빠질 수 있나요? 비록 지금은 현장을 떠났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이곳에 있습니다. 교수님의 연설을 들으며 제가 과거에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지킴이는 울타리를 치는 사람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회한과 함께 새로운 깨달음에서 오는 평온함이 묻어났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선생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저 역시 지금의 자리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한 셈이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경회루를 바라보았다. 수백 년의 역사를 품은 연못 위로 두 사람의 묵은 감정들이 잔잔한 물결처럼 퍼져나갔다. 과거의 악연은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변해 있었다. 박진우 씨는 조심스럽게 작은 책 한 권을 꺼내 민준에게 건넸다. 교수님, 부끄럽지만 제가 지난 몇 년간 틈틈이 쓴 글들을 모아 작은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경복궁의 숨겨진 이야기들과 제가 그곳에서 일하며 느꼈던 단상들을 담은 책입니다. 교수님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제복 아래 숨겨진 이야기였다. 민주는 감사한 마음으로 책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박진우 씨의 노고와 변화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꼭 귀하게 읽겠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연못가를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역사 이야기, 문화유산 이야기요, 그리고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갔다. 더 이상 그들 사이에는 불편함이나 어색함이 없었다. 오직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해가 저물고 컨퍼런스의 모든 일정이 끝났다. 민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진우 씨가 준 책을 펼쳤다. 책 속에는 그가 수문장으로 일하며 겪었던 에피소드들과 함께 경복궁의 구석구석에 얽힌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책의 마지막 장에는 민준과의 만남에 대한 그의 솔직한 회고와 감사의 글이 적혀 있었다.
그 젊은 학자는 내게 단순히 역사적 지식을 알려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게 오만과 편견의 벽을 허물고 진정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내게 닫혔던 세상을 향해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다. 비록 나는 이제 제복을 벗었지만 그녀에게 배운 진정한 지킴이의 자세를 잊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 김민준 교수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 민주는 그 글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다음 학기 민주는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 역사 수업에서 박진우 씨의 책을 부교재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역사적 사실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둘러싼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와 경험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그녀는 학생들이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 화려한 단청과 웅장한 건물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노고와 그들 안에 담긴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랐다. 어느덧 겨울이 찾아오고 경복궁은 하얀 눈으로 뒤덮였다. 눈 덮인 궁궐은 또 다른 아름다움을 뽐내며 고요한 위엄을 드러냈다. 민주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삶은 경복궁과 깊이 얽혀 있었다. 그곳은 그녀에게 학문적 영감을 주었고 때로는 시련을 안겨주었지만 결국에는 성장과 화해 그리고 희망을 선물해 주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박진우 씨의 책과 몇 년 전 경복궁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는 겁먹었지만 당당했던 젊은 날의 자신과 거만했지만 결국 변화했던 박수문장의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다양한 표정들이 담겨 있었다. 그 모든 것이 모여 하나의 역사를 이루고 있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챙겨 입었다. 눈 내리는 경복궁을 걷고 싶었다. 그녀는 하얀 눈밭 위를 걸으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했다. 역사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이야기는 계속해서 쓰여질 것이고 새로운 갈등과 화해가 반복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떤 가치를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민주는 흙내문 앞에 멈춰섰다. 펑펑 내리는 눈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수문장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붉은 제복 위로 하얀 눈송이가 내려앉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민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저 제복 아래에는 이제 단순한 권위가 아닌 깊은 이해와 따뜻한 마음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들이 모여 우리의 소중한 역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마음 속에도 따뜻한 눈이 소복이 쌓이는 듯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리고 경복궁의 이야기는 그렇게 겨울 속에서 또 다른 봄을 준비하고 있었다.